여러분이 직장 동료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약간 기분 나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이성 파트너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파트너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반응할 겁니다. 여러분이 옳았고 상대방이 틀렸으며 그래서 여러분은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말하겠죠. 아니면 반대로 파트너가 여러분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보도록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다지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둘 중 어떤 답변을 선호하시나요? 무조건 지지해주는 파트너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악마의 옹호자 역할을 하는 파트너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장기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주는 파트너를 원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욕구를 살펴주고 우리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공감 능력이 좋은 파트너를 원하는 경향이 있죠. 관계 연구자들이 대인관계 반응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특성은 강력한 남녀 관계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에 따르면 반응이 좋은 파트너를 갖는 것과 행복 사이에는 상당한 수준의 긍정적인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죠. 하지만 공감하는 파트너를 갖는 것이 무조건 항상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커플 관계 외부의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죠. 우리가 누군가와 논쟁을 벌일 때 우리는 논쟁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최소화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람과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분쟁에 연루된 다음에 우리는 종종 파트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심리적 지원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공감하고 배려하는 파트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더 동의하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발견되었죠. 또한 파트너로부터 이런 식의 반응을 얻은 사람들은 결국 상대방을 피하려는 동기가 훨씬 더 강해지고 그 사람을 나쁘고 부도덕하다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해졌으며 화해에 덜 관심이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공감을 받은 사람들 중 56%는 상대방을 피한다고 보고했죠. 그런데 이것이 갈등 해결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종종 인간관계를 단절시키는 일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반면 파트너로부터 이러한 종류의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한 연구 참가자 중 19%만이 상대방을 피한다고 보고했죠. 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게다가 파트너로부터 공감을 받는 것은 갈등 확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 참가자의 20%는 파트너가 자신의 편을 들었을 때 불화 상대방이 상처받고 비참한 모습을 보이길 원했지만 이런 종류의 지원이나 공감을 받지 못한 연구 참가자 중에서는 겨우 6%만이 불화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파트너로부터 공감적 반응을 받은 사람 중 41%는 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한 반면 파트너의 공감적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는 15%만이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간관계 역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고해졌습니다. 분쟁 당사자들이 파트너로부터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얻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앞에 있는 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게 했죠.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불만을 표현했고 이것은 갈등의 불길을 재부채질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파트너를 찾은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받고 보살핌을 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지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진정시키고 인정하는 반응이 항상 우리의 장기적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익에 무조건 가장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것보다 즉각적인 감정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것처럼 파트너가 합리적이고 편견 없는 관점에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파트너를 순간적으로 기분 좋게 만드는 것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가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 나머지 먼저 공감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갈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훨씬 더 어려운 작업으로 만들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에서는 양측 모두 갈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죠. 하지만 서로 매우 다른 관점에서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진실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친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수가 있죠.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